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변경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가장 트렌드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는 디지털 기술이 진화되고 그리고 마케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이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피하고서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래가 오는데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 거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고요. 불과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했는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광고 대행사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어요.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광고 대행사라고 많이 칭했고 가장 많이 하는 역할들은 전통적인 광고를 대행하기 위해서 광고라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광고주를 영입하는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는 완전 수수료 베이스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광고 대행사가. 근데 이게 디지털화가 옴으로 인해서 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비즈니스 자체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화에 수반된 변화가 어느 정도냐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 모델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주라는 이름도 이제 바뀌어서 뭐라고 부르냐? 클라이언트 잡이라고 부르거든요. 클라이언트 잡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광고 대행만 한다면 예전의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다양한 마케팅 과제, 이걸 모두 해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 대행사 광고업 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저는 좀 더 높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이 광고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브랜드의 모든 전략까지 적용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제 개념이고 그게 브랜딩의 개념입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제1의 광고 대행사라고 하죠. 제1기획. 삼성의 자회사고요. 이 제2기획이라는 업체가 거의 삼성 광고를 도맡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광고 비용을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고 대행사 제1기획도 원래는 광고 대행사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얘네들은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기업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업체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 컴퍼니다 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회사 HS 에드 매우 유명합니다. 원래 LG 광고 대행사의 자회사예요. LG거든요. LG 에드거든요. 원래 LG 에드였고요. 이게 HS 에드로 변경이 됐고 여기서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솔루션 컴퍼니다. 그래서 앞 글자 따서 HS 에드라고 2008년부터 사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회사가 지향하는 솔루션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인터랙티브 마케팅 솔루션은 기본이고 좀 더 새로운 좀 더 변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광고 대행사가 아닌 이런 컴퍼니 마케팅 솔루션을 해결해주는 기업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업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마케팅 솔루션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목해야 될 트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는 챗봇. 네 번째는 고객 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다섯 번째는 동영상 컨텐츠의 확산입니다. 이런 트렌드들로 인해서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인터랙티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누군지 아세요? 에릭 슈미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구글의 CEO였고요. 지금은 구글의 그 지주사 알파벳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 슈미트가 뭐라고 했냐면 모바일 퍼스트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향후 5년 이내에 모바일 온리의 시대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모바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지만 향후에는 모바일만 사용할 거다 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모바일 시대란 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면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에릭 슈미트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가장 앞장설 것이다 라고 예측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최상입니다. 거의 최상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 30대까지 지금 현재는 40대까지 TV나 PC를 넘어가지고 모바일이 퍼스트 스크린이 된 거죠. 퍼스트 스크린이라는 게 TV나 타 매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보시면 저녁 시간을 중심으로 보면 TV나 타 매체가 훨씬 더 이용률이 높지만은 모바일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사용자가 눈 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학교, 회사, 가정 항상 휴대하는 매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퍼스트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한다도 되지만 여러분들 TV 띄워놓고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더 보고 있죠. PC 켜놓고 핸드폰 보지 않냐요? 그런데 어느 걸 봐요? 대부분 핸드폰을 더 보고 있죠. 이렇게 퍼스트 스크린으로도 이해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 시대가 왔고 결국에는 이게 모바일 퍼스트 스크린이 매우 큰 특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모바일 시대라는 트렌드인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가 가진 특성들이 지속적이고 양방향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매체가 되었다는 거죠, 모바일이. 그리고 이런 특성들 중에서 특히 모바일 특성, 즉시성, 위치성, 상황성. 이거 지속성이 아니에요. 즉시성입니다. 왜 지속성이 들어갔지? 즉시성으로 바꿀게요. 즉시성, 위치성, 상황성. 이런 것들이 특성이잖아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위치 기반으로 확인이 되며 상황에 맞춰서 바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모바일 특성인데 이런 특성을 토대로 해서 모바일은 기업이랑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될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매체. 그래서 이런 경향을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 모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고 바로 보고 바로 구매하라는 욕구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충족하는 시대. 그게 마이크로 모멘츠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 커머스 같은 경우에서 마케팅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이 모바일 시대는 여러분들이 마케터로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란 걸 확실히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인터랙티브 브랜디드 콘텐츠예요. 인터랙티브 브랜디드 콘텐츠에서 특히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랑 광고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리고 광고, 그거 두 개가 붙은 거죠.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냐, 브랜드 메시지도 넣고 콘텐츠 스토리라인에다가 브랜드 메시지를 녹여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붙냐, 인터랙티브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는 특히 이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다가 녹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만들까요? 인터랙티브 브랜드 콘텐츠를, 엔터테인먼트를 광고 회피하니까. 소비자들이 상업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면 회피하니까. 그러니까 그 회피 수단을 피할 수 있는 게 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인 거죠. 그래서 그 회피 현상을 극복하면서도 기업의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인터랙티브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가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종류는 여러분들 동영상에다가 브랜드 스토리 포함하는 거, 아니면 영화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그런 걸 애드무비라고 하거든요. 그 영화, 여러분들 영화인 줄 알았던 거예요. 광고가 아니라. 그런 말 댓글 쓰죠. 영화 아니야 이거? 그게 광고였잖아요. 그리고 만화 형태도 있죠. 브랜드 웹툰. 그리고 게임을 활용한 광고, 애드버터 게임. 그리고 1인 창작자들이 하는 인터넷 게임 방송,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이런 데서 홍보하는 경우에도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를 소비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한 종류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택에 이 마케팅 환경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영향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가 일방향적이었어요. TV 광고랑 같았어요. 애드무비 같은 경우에는 TV 광고를 트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인터랙티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가 아니라 소비자가 콘텐츠에 참여하게 하고 콘텐츠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해서 브랜드 경험을 겪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이렇게 더 나은 기술들, AR, VR 이런 것들이 콘텐츠로 참여하면서 체험형 콘텐츠들이 더욱 활발해질 거란 거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브랜디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트렌드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챗봇이에요. 자, 여러분들 챗봇을 해본 적이 저는 있을 거라고 무조건 확신할 정도입니다. 이 챗봇은 쉽게 생각하면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죠. AI를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웨어를 챗봇이라고 말해요. 2016에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CEO죠. 마크 주커버그가 가장 두 개의 키워드가 2016년에 자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했던 게 메신저랑 챗봇이었어요. 그래서 팸에 더 강화했고요. 이런 챗봇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챗봇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왜 확산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바일 환경의 확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여러분들 게임일 수도 있고 뭐 웹툰일 수도 있고 인터넷 서핑일 수도 있고 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입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로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신저 앱을. 근데 이게 앞으로는 AI에 기반한 챗봇이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메신저 기능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메신저 기능을 연결하게 해서 챗봇 형태로 제공하는 거죠. 고객들은 기업과 365일 항상 자기가 원할 때 연결돼 있길 원해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365일 24시간 다 대답해 주길 원해요. 그래서 고객은 이때까지는 고객이 이런 요구에다가 기업들은 어떻게 했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를 붙이거나 전화 응대, 홈페이지 게시판, SNS 이런 거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직원들이 쉬는 날, 여러분들 주 5일제가 되면서 주말 쉬고 야간에 쉬잖아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직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고객센터 통화 한번 해보세요. 엄청 어려워요. 전부 다 챗봇으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직원 수에 대비 응대해야 될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고객은 늘 기다려야 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짜증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챗봇 서비스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신저랑 챗봇 결합해가지고 메시징을 통해서 다수의 고객들과 상시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게 되고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매우 큰 장점인 거예요. 상시적으로 항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메시징을 통해서 계속 관계 형성을 되면 결국에는 이 인건이 필요 없이 메시징으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에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챗봇은 이 대화형 커머스에서 커머스 플랫폼의 주축으로 많이 사용되고 여러분들 고객의 입장에서 보시면 매장 영업시간 뭐 기본적인 답변들은 전부 다 챗봇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챗봇이 상용화가 되면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붙어서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에어컨한테 나 지금 집에 들어가니까 에어컨 26도로 맞춰줘. 그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강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의 필요에 대한 단순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챗봇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영화가 뭐였어요? 2014년에 개봉한 SF 영화 허.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 대화 상대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거. 이게 영화였잖아요. 좀 봤어요. 재밌었어요. 이게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트렌드는 이 고객 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겁니다.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고객들이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가고 뭐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더 강하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파악된 고객 여정은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차별화된 고객 경험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시대에서 이 고객 경험이란 게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수많은 접점들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수많은 접점들에서 소비자 반응이 나오게 되고, 그 소비자 반응을 통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접점, 인터넷 접점들에서 많은 고객 행동 데이터들이 수집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것들은 빅데이터로 축적될 거고요.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빅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거 마케팅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만 있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들이 더 발전될수록 고객의 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수준이 더 높아질 거고,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접점을 만들 거고, 그거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가질 거고, 그것들을 빅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 반응들을 또 좋은 반응인지 나쁜 반응인지 피드백하고, 또 돌아가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또 접점 만들고 데이터 쌓고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해서 또 소비자 반응과 피드백을 하고 더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정은 더 정확한 이해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트렌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영상 컨텐츠의 확산이에요. 동영상 컨텐츠가 확산될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이 트렌드가 동영상에 갈 거라는 거죠.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올리는 것, 이미지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영상화 되고 있어요. 이 동영상 소비라는 건, 트렌드라는 건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실도 아니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양만 봐도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들 블로그 포스팅 글을 많이 읽냐, 유튜브 컨텐츠를 더 많이 보냐, 기업 후기를 찾을 때도 어떤 걸 더 많이 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채널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튜브 가서 영상 보는 경험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이 영상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급증하고 있고, 이런 우리 모바일 기기 통해서 기술들이 계속 발전했잖아요. LTE,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기술적 진화가 계속 받쳐주니까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컨텐츠 중에 90% 이상이 비디오 컨텐츠고요. 2020년 이후에 2021년, 2022년 온라인 트래픽의 80% 이상이 비디오가 차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것만 봐도 아냐, SNS 채널 중에서도 여러분들 동영상 컨텐츠 중심인 채널, 텀블러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이 나아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가냐, 라이브 비디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많이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트렌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변화되니까 타겟들은 어떤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다? 동영상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고, 다른 어떤 유형의 컨텐츠보다는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은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리겠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 바뀌고 발전하겠지만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남은 부분은 세 번째 시간은 AI, 그리고 여러분들 블록체인,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입니다. 여러분들 신기술들에서 정확하게 대한 이해가 조금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쉽게 여러분들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